네, 보강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보강 3교시에서는 중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어, 우리가 여러 테마들을 공부해 오고 있는데 이제 중독도 일종의 우리가 복습이죠. 그러니까 아주 개략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중독이라는 게 이제 음식이나 내용, 약물, 이런 독성을 이제 우리가 기능장애를 일으키는데, 어,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열중하거나 몰두하는 거, 이게 이제 사전적 의미의 중독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제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엄습할 때 마음속으로 느끼는 공허감이 있죠. 이것을 물질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 의존하기도 하고 사상 등을 채우려고 하는 강한 이제 충동으로 이제 통제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가는 것을 거의 질병 수준으로,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는 절제할 수 없는 병적인 의존 상태, 이게 이제 병적인 의존 상태까지 가는 것을 이제 중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공허를 채우는데 너무 지나치게 강한 충동이 작용하고 통제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중독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한 개인의 의지나 욕구를 노예 상태로 만드는 강박 충동, 강박 관념, 집착,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물질적인 것에 어떤 초점을 두었지만 최근에 인터넷, 주식, 쇼핑, 섹스, 일, 거짓말하기, 이런 중독들도 있습니다. 중독의 특징이 이제 중독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중독이 심해지면 뇌 기능이 이제 적응작용으로 사고방식이 중독과 관련된 갈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런 퇴직을 했는데 고민이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음주로 인해서 중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지각, 무언가를 판단하고 사고하는 지각 기능이 객관화되지 못하고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때 중독 기간에는 작은 자극에도 과장되게 반응합니다. 친구가 너 오늘은 술 안 마시니? 라고 한마디 했는데 유별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감정의 혼란, 낮은 자존감, 강박성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허약성에 대한 이제 수치감을, 또 죄책감을 갖고 억압과 회피, 이런 다양한 감정에 시달립니다. 중독의 원인이 생물학적 요인의 변형계 이상이 있고 쾌락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유전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 심리적인 요인으로는 반사회적 혹은 경계적 인격을 갖고 내적 억제력의 부족, 그리고 자기중심적 무리한 요구와 미숙한 자아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사회문화적 관습과 태도,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의 일종의 입수 용의도, 그리고 동료의 유혹, 이런 것도 중독의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알코올 중독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보통 물질 관련 장애의 하나입니다. 인간의 심리,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신체적, 가족적 기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장애죠. 우리가 1차적이고 진행적이고 만성적이고 치명적이고 가족병이다,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알코올 중독의 증상과 단계에서 보면 증상 단계가 우리가 기억 상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음주에 몰두하고 음주로 인해 죄책감을 가지고 기억 상실 증가하고 음주 사실을 숨기고 첫 잔을 단숨에 마시고 술에 대한 대화를 꺼리고, 이게 이제 정구 증상 단계라고 하고, 악화 단계 되면 이제 통제력을 아예 상실하겠죠. 사회적 압력, 고립 및 공격적 행동, 금주 기간인지 나타나고, 그리고 술 종류나 이제 음주 시간에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연민, 도피, 외부에 대한 관심 상실, 이런 여러 가지 악화 단계를 거치고 만성화되면 거의 중독 상태로 길어지고 사고가 손상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수족이 떨리기도 하죠, 이게. 그리고 강박적 음주를 하고 이런 도덕적 황폐가 일어나고 정신운동이 억제되기도 합니다. 이런 만성화 단계까지 이렇게 악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치료와 대책과 관련해서는 알코올 접근성을 제한해 줘야 되고 인식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군은 집중 예방 개입을 해야 되고 조기 발견과 개입이 항상 중요합니다. 중독에서는 항상 중요하겠죠. 조기 발견과 개입이. 치료 재활 체계를 구축하고 전달 체계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 익명 알코올 중독자 모임 AA가 있고요. 200만 명 이상이 국제적인 상호 협조 활동을 위한 모임이고, 목적은 술을 마시지 않고 다른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끊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AA 모임의 스트레스를 덜기 위해서 익명성과 어떤 관용, 그리고 이타주의의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AA 12단계도 있다고 하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코올 중독 가족에 대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제 알코올 중독을 왜 가족병이라고 할까 했을 때 밀접한 가족 관계에 해를 끼치고 중독자만큼 가족 내 다른 구성원의 기능과 역할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입니다. 공동 의존을 합니다. 가족이 알코올 중독 환자의 증상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여서 문제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고 서로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가족이 왜 환자 치료에 참여해야 하는지와 관련해서는 알코올 중독 환자로 인해서 공동 의존된 역기능적인 양상을 바꾸기 위해서 환자 가족도 변화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 치료가 필요하죠. 다음은 마약 중독입니다. 여러분, 마약은 사전적 정의가 아편, 모르핀 이런 것들을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니고 있죠. 계속 사용하면 습관성과 탐닉성이 생기는 물질입니다. 마약류는 남용에 의해서 습관성이 생겨 정신적, 육체적 금단 현상이 생기는 것을 말하고요. 이런 것들이 향정신성 의약품, 마취작용, 환각작용이 있는 대마초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 개념으로, 특히 우리나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마약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약 고위험군 청소년, 타중독 유경험자, 마약류 물질 취급자,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들이 주로 마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약 중독에 대한 관점은 질병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이 중독을 평생 동안 이제 생물학적,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면서 나타난 하나의 질병으로 보는 관점이고요. 마약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뇌의 이상에 의해서 더 이상 사용을 중단할 수 없는 상태까지 접어들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치료를 제공해야 돼요. 범법 행위로서의 마약 중독으로 보는데 이 마약 사용은 대부분 나라에서 범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사용한 것 자체가 결국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치료 보호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죠. 이 범법 행위에서는요. 치료와 대책에 대해서 보면 마약 중독 피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증진시키고 일반인 대상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됩니다. 연구는 집중 예방 교육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해야 되고 마약 중독의 조기 발견과 개입, 중독에는 조기 발견과 개입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겠습니다. 마약 중독의 치료 보호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교정시설 수감자 프로그램도 개선해야 됩니다. 인터넷과 게임 중독에 대해서도 살펴보죠. 과도한 인터넷 사용에 의해서 현실 세계에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생겨. 이게 이제 이 현실 세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 게 중요하죠.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면 중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인터넷 중독 장애, 컴퓨터 중독, 웹 중독, 넷 중독, 인터넷 증후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DSM-5에서는 이제 인터넷 게임 중독을 새로 추가했죠. 그리고 인터넷이 중독되는 심리적 장애로 정의했습니다.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이에 대한 의존성, 내성, 금단 증상 등과 같은
심각한 손상이나 고통을 일으키는 부적응적 패턴을 보여주는 중독 상태입니다. 게임 몰입형이 있고, 관계 집착형이 있고, 사이버 섹스형도 있고, 정보 수집형, 웹 수집형 등 유형이 다양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인터넷 중독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특성은 인터넷에 대한 생각에 집착하는 것이고, 본래 의도보다 길어지는 인터넷 사용 기간과 사용량이 증가합니다. 인터넷 사용을 통제하는 데 실패하죠. 이 통제가 실패하는 걸 중독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관계와 학업, 업무 등의 방해가 될 정도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인터넷 이용량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도 하고 이게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죠. 당면한 문제에 대한 회피, 우울한 감정을 잊기 위해서 장시간 인터넷 사용으로 체중 변화, 두통, 손목 터널 증후군 등 같은 신체적 변화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 중독의 증상과 분류를 해보면 강박적 집착과 사용을 한다는 것, 내성과 금단, 인터넷 하지 않으면 불안과 우울, 초조감이 생기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업무 능률, 생산성 저하, 학업 성적 저하 이런 업무 능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신체적 문제와 관련해서 만성 피로감, 눈의 피로, 시력 저하, 근골격계 장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정신적 문제는 우울증, 인터넷 사용자의 54%가 우울증 경력이 있는데 그리고 낮은 자존감, 고립, 공격성, 다양한 좌절감 표현하는 공간이고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를 빙자하면서 공격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인터넷 중독 관련 법률 및 서비스는 인터넷 게임을 이용 시간 제한에 관한 규제를 하고 청소년 심야 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 제한 제도가 있고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 이용 제도로 해서 셧다운제를 시행했는데 2022년에 폐지했습니다. 셧다운제는 제도 도입 10년 만에 폐지됐고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 시간 선택제 제도로 일원화 있습니다. 게임 시간 선택제 제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인터넷 게임물 사용장 출입 시간에 대한 규제가 있고 인식 개선을 위한 개입이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센터를 구축하고 국가정보화기본법에 관한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과학교육기술부에서는 135개 위센터라고 해서 상담 지원, 서울시 아이윌 센터에서 맞춤형 종합 서비스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료와 대책을 보면 인터넷 접근성을 제한하고 인식 개선을 위해서 개입하고 위험군 집중 예방 조기 발견을 하고 치료 재활 체계를 여기는 예방 조기 발견이고 여기는 치료와 재활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도박 중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박은 불확실한 사건의 결과, 우연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건의 결과에 기대하는 것이죠. 주로 위험 부담을 따르는 보험 행위를 도박이라고 합니다. 물질 의존이나 중독의 개념을 도박에 적용한 거죠. 그래서 신체가 물질에 중독되는 것과 유사하게 어떤 행위, 도박 행위에 중독된다는 겁니다. 도박 중독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적응적 도박 행위로 이제 개인이나 가족의 활동, 직업적, 사회적 활동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죠. 하나의 질환입니다. 도박 중독에 빠지면 이게 잘 벗어나기 힘든다는 의미에서 질환에 해당합니다. DSM-5에서는 물질 사용 장애와 임상적, 신경생물학적, 유전적 기반의 유사성에 근거해서 물질 관련 장애의 범주 안에 도박 중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DSM-5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도박 중독의 단계와 심각성도 이렇게 병적 도박, 강박적 도박의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문제성 도박, 습관성 도박이 있고, 다음에 사교성 도박, 위성 도박 이렇게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승리를 하고 또 패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절망을 하죠. 그러고 나서 또 아예 포기를 하는 이런 단계로 이제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적 도박은 이제 가장 심각한 수준의 도박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 문제성 도박은 병적 도박보다는 덜 심각하지만 습관이 돼서 이게 이제 이런 도박입니다. 사교성 도박 정도는 이제 유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침묵 목적이나 통제력을 유지하고 하는 도박입니다. 우리가 중독의 종류에서 이제 우리가 2020년 기준에서 우리나라 일반인의 도박 중독 유병률은 5.3% 정도다. 그러나 이제 OECD 주요 국가 대비해서는 이 2배 이상 높다.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다. 그리고 월 소득 100만 원 미만과 300만 원, 400만 원 미만의 유병률이 7.8%다. 그리고 고학력층에서 유병률이 9.1% 정도로 가장 높다. 2018년에 사행산업체 이용객 전체 도박 중독 유병률은 33.8%였다. 이 문제성 이용자는 14.4%였고 중위험 이용자는 19.5%였다. 이러한 이제 데이터들은 한 번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경마장 외에 그리고 경륜장 유병률은 40% 이상이 높았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병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고, 최초 사행활동 경험 연령은 평균 27.7%의 젊은 사람들이죠. 최초 경험한 사행, 현금 내기, 여가 친목 목적 게임이 53.2%였다. 그러니까 이게 친목적에서 계속 이렇게 도박으로, 중독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치료 및 개입을 볼까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산하에서 도박치유상담센터가 있고, 사행산업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는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도박 중독의 치유, 재활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구축, 재활 모형 서비스 체계 구축 계획, 도박 중독 전문가 교육, 양성 계획,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 조기 발견, 사례 관리를 위해서 전통적인 정신보건 서비스 영역과의 연계, 사행산업 급속한 증가 추세와 규모에 비해 매우 부족한 수준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대책은 도박 접근성 제한에 대한 개입을 하고 도박 관련해서 인식 개선을 하는 개입을 하고 개입을 해야 되겠죠. 위험군에 대한 개입을 하고 고위험 집단에 대해서 조기 개입을 하고 조기 발견, 조기 개입을 해야 되고 도박 중독 치료와 재활 등을 체계를 구축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통합,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 그리고 사례 관리 이렇게 해서 또 자원 연계, 통합 사례 관리를 해서 결국은 정신보건 서비스 영역과 연계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현장 친화적으로 밀착형으로 도박 중독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강 3교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업 듣느라고 고생이 많았고요. 이것으로서 모든 이제 우리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고 곧 방학할 텐데 방학 동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